인류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이래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이 알 수 없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죽음 이후에도 우리 존재의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철학자들의 깊은 사색 속에서 혹은 종교의 신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답을 찾아 헤매었죠. 영혼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과학의 엄격한 영역과는 거리가 먼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측정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오직 믿음과 성찰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과학적 방법론에 헌신하며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명 가능한 사실만을 탐구해왔던 이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 영혼이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주제에 모든 지적 열정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진실을 추구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생애 마지막 프로젝트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즉 영혼의 존재를 파고들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들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파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지막 탐구는 죽음이라는 인류의 필연적인 운명 앞에서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인간 본연의 갈망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평생을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들조차도 삶의 끝자락에서는 과학이라는 렌즈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어쩌면 자신들이 쌓아 올린 과학이라는 거대한 성벽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혹은 그 성벽이 과연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평생을 바친 정교한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영혼이라는 실체 없는 개념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를 붙잡아 분석하려는 시도와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난해한 질문에 다가섰을까요? 그들의 탐구는 단순한 가설에 머물지 않고 때로는 첨단 장비를 동원하거나 때로는 오랜 철학적 사유의 흔적을 좇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영혼의 실체를 규명하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학적 합의나 주류 학계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오직 진실을 향한 개인적인 열망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우리는 이제 그 용감한 과학자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연구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인류가 숙명적으로 마주할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생명의 의미,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아냈을까요? 아니면 과학의 한계 앞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만을 확인했을까요? 이제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사색의 울림을 선사할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사색의 울림을 선사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남아있던 영혼이라는 개념은 늘 철학과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비가시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제를 평생을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탐구에 바쳐온 과학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들의 마지막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과학의 엄밀함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미지의 영역에 시선을 돌렸을까요? 어쩌면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비로소 그들의 시야가 과학적 합의나 학계의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아이러니한 여정을 택했던 용감한 과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뇌와 탐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한 의사였던 던컨 맥두걸 박사는 영혼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놀라운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의 미묘한 체중 변화를 정교한 저울로 측정했죠. 맥두걸 박사는 육신을 떠나는 영혼이 분명 어떤 물리적인 무게를 가질 것이라는 대담한 가설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실험 결과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사망 직후 약 25g의 체중이 감소했다는 측정치를 발표했으니까요. 이 21g이라는 수치는 당시 언론에 의해 영혼의 무게로 대서특필되며 엄청난 논란과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과학계는 그의 실험 방법론의 엄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이 이야기는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인류의 오랜 궁금증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죠. 맥두걸 박사의 실험은 과학적 증명이라기보다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끈질긴 탐구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노벨상까지 수상하며 뇌과학의 지평을 넓혔던 존 에클스 경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뇌의 물리적 작용을 연구했던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뇌와 마음을 별개의 존재로 보는 마음뇌 이원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뇌는 물리적인 기관이지만 우리의 의식과 정신은 뇌를 초월하는 비물질적인 실체라는 견해였죠. 그는 뇌가 단지 마음의 수신기 또는 변황이 역할을 할 뿐이며 진정한 자아는 뇌 바깥에 존재할 수 있다는 철학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경과학의 최고 권위자가 과학적 합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의식의 신비를 파헤치려 했던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지적인 경외감과 함께 깊은 사색을 안겨주었습니다. 에클스경은 뇌의 복잡한 신경망만으로는 인간의 고유한 의식과 자유의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찰스 다윈과 함께 자연선택설을 주창하며 진화론의 공동 발견자로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발자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경험주의자이자 과학자였던 그가 말년에는 영적 세계와 지적 설계론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월리스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고등한 정신 능력과 도덕성이 단순히 자연 선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죠. 그는 인간의 의식과 양심에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개입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영매들과 교류하며 영혼의 존재를 탐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영성 탐구는 당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자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갈망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월리스의 이러한 생각들은 그의 과학적 유산에 독특한 흔적을 남기며 과학과 영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월리스의 이러한 생각들은 그의 과학적 유산에 독특한 흔적을 남기며 과학과 영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과 양심이 단순한 자연 선택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월리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깊이 천착했던 또 다른 위대한 과학자, 바로 신경생리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인 존 에클스 경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존 에클스 경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신경세포, 즉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놀라운 발견으로 196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죠. 현미경 아래에서 복잡하게 얽힌 뉴런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며 뇌의 신비로운 작동 원리를 밝혀내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연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뇌라는 물리적 기관의 활동이라는 당시로서는 확고한 과학적 합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삶의 후반기에 이르러 자신의 과학적 신념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음-뇌 이원론이라는 개념이었죠. 에클스경은 우리가 흔히 뇌라고 부르는 물질적인 기관과 우리의 의식, 생각, 감정, 즉 마음은 서로 별개의 존재라고 역설했습니다. 뇌는 물리적인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마음은 비물질적인 실체로서 뇌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견해였습니다. 이는 과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뇌활동이 곧 의식이라는 현대 신경과학의 주류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그는 뇌의 복잡한 신경망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떻게 물리적 뇌활동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신경회로의 작용을 밝혀내도 나라는 주체적인 의식의 본질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깨달음이었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휘자가 없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처럼 에클스경은 뇌라는 악기들을 조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비물질적인 마음이라는 지휘자의 존재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 과학적 탐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노벨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고도 그는 과학적 합의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뇌와 비물질적인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그의 고뇌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에 경종을 울리며 우리에게 의식의 신비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와 존 에클스경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인류가 수천 년간 품어왔던 질문, 즉 영혼은 존재하는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궁극적인 미스터리를 자신들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갈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여정은 비록 명확하고 단일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과학과 영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하려 했던 숭고한 시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뇌와 탐구는 현대 과학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의식의 비밀과 맞닿아 있으며 우리에게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겨줍니다. 우리는 이들의 여정을 통해 인류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영혼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제이자 끝없는 지적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위대한 과학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영혼의 존재와 의식의 본질과 같은 지극히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나요? 평생을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적 방법론에 헌신했던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는 과학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미스터리를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마지막 탐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오래도록 품어온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과학의 잣대만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영역, 즉 영혼과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뇌라는 물질적인 기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간절히 갈구했던 것이죠. 그들의 고뇌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의 경종을 울리며 우리에게 의식의 신비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노벨상이라는 최고의 연계를 안고도, 혹은 진화론의 공동 발견자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그들은 과학적 합의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향해 끈질기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여정은 비록 명확하고 단일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과학과 영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하려 했던 숭고한 시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한계를 직시하고 과학적 탐구의 지평을 인간의 내면과 비물질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 했던 용감한 성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겨주며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 영혼의 갈증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영혼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의 발전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과연 의식이 단순히 뇌 활동의 결과물일 뿐인지 아니면 뇌를 초월하는 어떤 비물질적 존재의 발현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의 숙제로 남아있죠. 죽음을 앞둔 위대한 과학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제이자 끝없는 지적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여정을 통해 인류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답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혼과 의식의 비밀을 향한 인류의 지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